4장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후반이 더 어렵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챕터라고 할 수가 있고, 채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자율과 할인율 그리고 수년제 가치의 계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편의상 1년에 한 번씩이라는 주기를 고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제 이자율의 개념이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그 구체적인 계산을 까다롭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표시 이자율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어떤 것을 단순하게 그 이자율을 서로 대화를 하는 목적에서 간략하게 표기한 것을 우리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표시 이자율 중에 가장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은 연의 단위로 나타낸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1년 동안 투자를 하면 몇 %의 수익이 날 거냐, 이 1년에 대한 기간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을 우리는 연 %율, 그래서 줄여서 APR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 % 이자율은 정말 단순하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실제로는 그 금융 투자 상품이, 예를 들면 채권이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상품인데, 채권이 있는데 이게 여기는 적금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적금이라고 합시다. 적금인데 복리 적금인데, 복리가 적용되는 적금인데 6개월마다 이자를 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매 6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저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5% 이자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연 이자율이 10%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 이자율이 10%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6개월마다 5%니까 12개월 1년이면 5 더하기 5 해서 10%겠네 라고 해서 나온 계산이에요. 하지만 이 연 %율, 요 표시 이자율은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확한 수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효 연 이자율이 얼마냐 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효 연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러면 복리의 효과를 반영하면 실제로 1년 동안 기다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냐 라는 것을 계산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6개월마다 5%를 주는 이 금융 상품은 실제로는 지금 현재부터 6개월까지 한 번,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까지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복리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숫자로 쓰면은 1 플러스 0.05를 제곱한 효과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 10%, 그러니까 1.10이 아니라 거기에 복리를 더한 1.102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 상품의 실효 연 이자율은, 실제 이자율은 연간 10.25%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듯이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실효 연 이자율과 단순하게 표시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각각의 이자율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과정을 거꾸로 뒤집은 게 이제 바로 이 결과인데요.
이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실제로는 1 플러스 0.05를 두 번 제곱을 해서 1.102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왜 두 번 제곱을 하게 되느냐? 1년 동안 6개월로 따지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12개월을 6으로 나눈 값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제곱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금융 상품의 이제 실효연 이자율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다른 걸로 써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좀 바꿔 볼게요. 요 0.05는 우리가 원래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을 알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고 1년에 10%이다 라고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했을 거냐면 1년에 10%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각 기간에 대해서 2로 나눈 값인 5%로 적용이 됐을 거다 라고 하고 이 계산을 수행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2니까 이제 요 값을 우리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이 이자율의 표시 이자율 연 퍼센트율 APR이라고 쓴다면 어떤 식이 되냐면 1 플러스 m분의 APR은 그거를 m으로 다시 제곱을 거듭 제곱을 하면 그게 1 플러스 EAR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EAR은 요 실효연 이자율은 1 플러스 APR을 m으로 나눈 것을 m으로 거듭 제곱한 거에서 다시 1을 빼면 된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실효연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시된 이자율인 10%를 그 1년에 대해서 두 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로 나누고 그거를 1 플러스 해서 거듭 제곱을 하는데 몇 번 제곱하느냐? 1년에 두 번의 기간이 있으니까 두 번 거듭 제곱을 한 것에서 다시 이제 100% 부분만큼은 빼줘야 되니까 빼기 2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0.1025, 10.25%로 나오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을 적용을 하면 어떠한 연 퍼센트율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이제 그것의 실효연 이자율을 계산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즉 반년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을 하는 거였지만 만약에 그게 또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각 기간의 단위별로 이거를 다르게 한번 계산을 해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분기로 표시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1년을 4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7, 8, 9, 9월,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 이렇게 3개월씩 쪼갠 것을 우리가 보통 쿼터, 우리나라 회계에서는 분기나 아니면은 4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1년에 4번이 들어가게 된다. 네,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월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2개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는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외워버리게 되는데 1년이 대략 51주에서 52주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52를 그냥 숫자를 그냥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월 1일로 따지면 1년은 365일이죠. 물론 정말 이거를 까다롭게 계산을 꼼꼼하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4년에 한 번씩은 2월이 28일, 29일 이렇게 하루가 더 생기잖아요. 이런 그 리프 이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통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1, 4, 12, 52, 365를 적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은 1년은 8,760일이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분으로 따지면 거기에 다시 곱하기 60을 하니까 525600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때에 대해서 똑같은 표시 이자율이라도 그거를 실효 이자율로 환산을 해보면 주기가 짧아질 때마다, 즉 1년에 여러 번 복리를 계산할 때마다 조금씩 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실효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복리의 효과가 점점 아래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복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실효 이자율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연속 복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연속 복리라는 개념은 매 분 단위를 뛰어넘어서 정말 매 순간, 예를 들면 0.00001초가 지났더라도 복리 계산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때 나오는 결과를 따진 것이 바로 연속 복리의 개념이 되고요. 이때는 결과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연상수, 그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그 상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첫 번째가 파이 3.14159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요 2로 보통 많이 표시하는 요 자연상수인데, 이거는 2.718 어쩌구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 이자율을 지수로 올려서 곱한 만큼이 바로 그 요 연속 복리를 적용하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굳이 증명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참고해 놓고 이거를 뭐 필요하면은 재무 계산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할 수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이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입력만 해 놓으면은 그 연속 복리의 값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자율을 기간이 다르게 주어지면은 그거를 변환을 해보자. 이 부분도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볼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채권은 정의가 뭐냐? 어떤 경제 주체,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겠다고 한 것이다. 이제 그것을 증서로서, 약속으로서 문서에 써준 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과는 다르게 채권 시장이라는 금융 시장에서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이나 정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근데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나 정부한테 가서 야, 미안한데 내가 그때 빌려줬던 돈을 다시 내놔라 할 필요 없이 이 채권 시장에 가서 이 채권을 나 대신 가져갈 분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 채권을 팔고 나는 그 사람에게서 그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쉽게 처분이 가능하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함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기업이나 정부도 많은 자금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그럼 본질적으로는 빌리는 계약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원금이 얼마냐. 이거를 우리는 채권에서 액면가, 페이스 밸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언제 갚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만기, 원금을 상환하는 때라는 표현을 마처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자는 얼마를 줄 거냐. 이제 이거를 특히 채권에서는 쿠폰이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는 이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특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항상 나중에 헷갈리게 되는 게 뭐 다른 뭐 만기 수익률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뭐 이표와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처음에 빌리는 순간 기업이나 정부가 최초로 이 채권을 만든 순간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을 항상 헷갈리게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만기 수익률이에요. 이 만기 수익률은 뭐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이 왜 편리하냐면 내가 이 기업이나 정부한테 가서 돈을 되찾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금융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편리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금융시장에서 이 채권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런 게 되겠죠. 내가 이걸 지금 사서 발행될 때 산 게 아니라 지금 사서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거야? 이게 이제 궁금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채권을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이 얼마야? 라는 게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만기 수익률입니다. 이 만기 수익률은 네가 이 채권을 지금 시장에서 사서 지금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지금 사서 끝까지 기다리면 만기까지 기다리면 궁극적으로 너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개념이 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내부 수익률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기 수익률은 결국 이 채권 시장에 한 가지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비슷한 채권끼리는 비슷한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면 그리고 만기가 뭐 3년이 남아 있다면 그게 뭐 첫 번째 발행된 채권이든 두 번째 발행된 채권이건 어쨌든 정부가 보증하고 3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만기 수익률은 이 정도가 돼야 돼 라고 서로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만기 수익률은 비슷한 채권끼리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만기 수익률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구체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채권의 가격은 그러면 거꾸로 얼마가 오늘 되어야 할까? 이거를 계산할 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 수익률이 주어졌다고 할 때 우리가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또 앞에서 배운 순현재 가치법을 활용하는 거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있는 C는 뭐냐면 그 매 기간마다 주는 이자의 크기, 이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런 복잡해 보이는 값을 곱했지만 사실 이 식을 잘 뜯어보면은 우리가 지난 강의 자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연금 공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채권의 이표가 쿠폰이 이자가 매 기간 똑같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기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면 이제 연금을 주는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쿠폰에 대해서는 연금 공식을 써놓은 것이다. 그럼 이 두 번째 더하는 건 뭐냐? F가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 밸류, 액면가죠. 그러니까 원금이에요. 원금은 채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만기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납품으로 한 번의 현금 흐름만 발생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채권의 가치라는 것은 채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표 또는 원금 두 가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이 채권의 현재의 가치가 될 것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나는 채권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채권의 가격이다라고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어떤 기업의 채권이 있어요. 이제 액면가가 $1,000다.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채권 하나하나의 단위가 $1,000 기준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액면가를 $1,000로 쪼개놨고 10년의 만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최초에 발행될 때 10년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이미 작년에 발행이 됐으니까 지금 1년이 지나서 그럼 남아있는 기간은, 남아있는 만기는 9년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제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연마다 이자를 준다라고 했을 때 매년 80씩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는 이미 이건 최초 발행됐을 때고 이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채권과 유사한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그 만기 수익률이 10%다. 그래서 그 10%라는 만기 수익률을 우리의 채권에, 바로 이 채권에 적용을 한다면 채권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이냐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의 크기는 80, 그 다음에 10% 만기 수익률, 남은 기간 9, 그래서 거듭 제곱을 9번 하고 액면가 10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884.8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투자자로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현재 채권 시장에서 이 채권이 이거보다 작은 값인 $850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채권을 사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850원만 줘도 884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4만큼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채권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채권이 채권 시장에서 $900에 팔리고 있다면 나는 채권을 사지 말아야 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파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나에게는 884만큼의 효과밖에 없는데 이거를 900에 팔 수 있다면 16을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투자자는 이 값을 계산해 보고 그게 실제의 시장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살지 팔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나가면은 그런 투자자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조금만 비싸져도, 그러니까 이 채권의 적정 가격이 실제의 시장의 가격보다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좋은 저렴하게 나온 채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살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수요가 올라가서 실제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게 될 거다. 반면에 조금만 이 채권의 적정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 너도 나도 이 채권을 또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팔려고 하니까 실제 시장의 가격도 내려갈 거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또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채권의 가격은 이 계산된 적정 가격과 시장의 실제 가격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 채권의 가격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한편 지금 계산된 결과로 봤을 때 이 채권은 원래 원금이 1000달러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884달러면은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상적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이 계산 결과는 현재 가치를 반영을 한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거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왜 원금이 1000이나 되는데 884에 이렇게 싸게 팔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되게 싸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경우에 할인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할인 채권이라고 부르는 채권은 액면가를 놓고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그 가격이 높냐 낮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만약에 지금 우리 계산에서는 만기 수익률이 10%다 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10%가 아닌 6%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는 이제 10% 자리에 6%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채권의 이 가치가 113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 결과에 맞추어서 궁극적으로 시장의 가격도 1136에 가까워질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금이 10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136을 주고 사는 이상한 채권이 돼요. 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막판에 1000밖에 못 받는데 왜 이거를 136이나 더 주고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중간중간에 요 이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의 현재 가치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1136의 값어치를 한다 라는 걸 알지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상에서는 야, 굉장히 원금에 비해서 비싸게 파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증되었다 해서 할증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만기 수익률이 8%다 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1000의 가격이 나옵니다. 가치가 1000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대로 내가 1000을 주고 사서 마지막에 그대로 1000을 받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액면가 그대로 받는구나 라고 해서 액면 채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 우리가 액면 채권, 할증 채권, 할인 채권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요 만기 수익률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왜 하필 요 만기 수익률이 8%일 때를 기준으로 액면 채권이 되고 그보다 높으면 낮으면 할증 채권, 할인 채권이 되느냐? 이것은 사실 요 액면가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쿠폰이 80이기 때문이에요. 1000분의 80을 하면 정확하게 8%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표율과 만기 수익률이 같게 되면 액면 채권이 되고 반면에 만기 수익률이 그보다 높아지게 되면 할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더 낮게 계산을 하게 되므로 할인 채권이 되고 만기 수익률이 그보다 올라가면 할인을 적게 하는 그러니까는 미래의 크기를 더 높이 쳐주기 때문에 할증이 되어서 이제 관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만기 수익률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채권의 시장의 가치 혹은 그 적정한 가격을 계산하는 거를 했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거꾸로 기준이 되는 채권의 가격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걸 토대로 이 시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채권에 대해서 만기 수익률을 몇 퍼센트를 해야 될까를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이미 그런 식으로 나온 만기 수익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그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만기 수익률로부터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것이 할인율이 주어졌을 때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어떤 채권의 기준이 되는 채권의 가격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것과랑 똑같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미 이 이전에 그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되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IRR 함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요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점을 훑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0에 가까운 오차가 내가 설정한 0.0001보다 작은 모든 경우를 출력을 해라 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이쪽에 가면은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여기서도 체크가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만 딱 나와야 되지만 그에 가까운 비슷한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쭉 이동을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쭉 이동을 하면서 훑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고 근사값들이 뭉텅이로 쏟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음번 실습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숙해졌으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다 쓰게 될 건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뉴턴입니다. 여러분들 뉴턴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중력을, 만유인력을 처음 발견한 사람, 이제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뉴턴이 왜 위대한 과학자냐면 바로 이제 미분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 함수의 기울기를 이야기한 최초의 라이프치히와 함께 따로 별도로 동타임에 개발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래서 이 사람이 정말 천재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뉴턴이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을 최적의 값을 찾는, 딱 정확한 값을 찾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하는 거는 아무거나 일단 랜덤으로 아무거나 찍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가 하고 이제 찍었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궁극적으로 여기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로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현재 이 점에서, 내가 찍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 값에서 다시 기울기를 계산해서 쭉 이게 따라오는 여기로 와요. 그리고 이러면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그려서 쭉 따라서 0으로 오고, 그럼 요 점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서 쭉 오면은 일로 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는데 뜬금없이 일로 갔다가 일로 돌아왔다가 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일로 왔다가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찾는 점에 가까워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이제 뉴턴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함수의 해를 찾는, 근을 찾는 가장 쉬우면서도 생각보다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진 않고 이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있는 함수를 가져다 와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 그 만기 수익률을 채권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만기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뉴턴의 최초의 이 방법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야 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뉴턴은 자기는 이미 미분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복잡한 함수가 되면은 우리가 그래프의 미분값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게 뭐냐? 하나의 점을 찍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점을 찍어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x값, 이 점에서의 x값 이걸 갖고 와서 두 개를 잇는 직선을 해요.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더라도 두 점이 주어지면 반드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을 타고 와서 0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버리고 이거랑 이거 연결을 직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나오게 되고 그럼 요게 0을 되는 여기 점. 그다음에 이거 이제 다시 버리고 요거랑 요거 해서 두 개를 잇는 요 점. 여기에 값을 잇는 요 두 점.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응용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써서 이 수년제 같이 이 그래프 자체 모양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딱 찾을 수 있게 하는 그 실습을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뭐 그렇게 마주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타고 가는 거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한 줄만 써주면은 이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 부분은 바로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자율에 적용되는 그 복리 기간이 언제마다 발생을 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인 값의 계산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앞에까지의 예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그 기간을 세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기가 바뀌게 되면은 그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채권의 경우 반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계산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 이표율이 14%다라고 주어졌다면 실제로 우리가 반년마다 받는 이표의 크기는 이것도 표시 이자율과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4 죄송합니다. 1년에 14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반년마다 7%인 거고 따라서 매번 받는 이표의 크기는 70이다 라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채권의 가치는 70을 여기 C의 자리에 넣고 요 기간은 7년이 아니라 7년이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반년이 14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14의 거듭제곱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채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